지난 6월 말부터 연이어 대작들이 개봉했죠. 플래시, 엘리멘탈, 인디아나 존스, 스파이더맨,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까지. 근데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촬영 시점 기준으로 아직 미개봉인 미션 임파서블을 제외하면 누적 관객수 100만 이상을 돌파한 영화는 엘리멘탈 뿐이거든요. 사실 코로나 이전이었다면 플래시도, 인디아나 존스도, 스파이더맨도 충분히 300만은 넘겼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관객들이 보통 영화관을 가질 않아요. 극장업계에서는 인기 영화들이 개봉하는 시즌인 여름에는 다를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크게 다르지 않았죠. 대체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위기의 극장들입니다. 극장가에선 위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전이라면 인기가 높았을 블록버스터들의 성적마저 너무 안 좋거든요. 당장 지금의 플래시, 엘리멘탈, 인디아나 존스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개봉하는 영화들 대부분이 관객수 100만도 넘기기가 힘들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선 여전히 성적이 좋은 영화들도 있습니다. 범죄도시 3는 작년에 2편이 1200만 명을 돌파한 것에 이어 이번에도 10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너 납치된 거야. 그리고 작년에 개봉한 아바타2도 1080만 명이 봤고요. 탑건 매버릭도 819만 명이나 봤죠. 하지만 이건 일부 영화에만 해당할 뿐이고 나머지 영화들의 성적은 좋지 못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1천만 명을 넘은 영화는 범죄도시 3 하나뿐이고 500만 명을 넘은 영화도 스즈메의 문단속뿐이거든요. 2019년과 비교하면 당시 관객수 1천만 명을 넘은 영화만 5편이 나왔고 상위 10위권의 영화들도 500만 이상을 기록한 것을 보면 너무나도 처참한 성적인 거죠. 22년엔 500만 이상의 영화들이 6편이 나왔던 걸 생각하면 아직 올해가 절반 조금 지났을 뿐이지만 작년보다도 더 부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극장 시장이 위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꼽히는 이유가 영화 표값의 인상입니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만 해도 주말 일반석 티켓 가격이 11,000원이었던 게 지금은 15,000원이 넘으니 30%가 넘게 오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격 인상을 지적하면서 굳이 영화관에서 볼 이유가 없다고 했고요. 확실히 소비자 입장에서 영화 표값이 비싸다면 영화관 가는 게 그만큼 부담스러워집니다. 특히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화 표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극장업계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손실을 메꾸려고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 것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자들은 늘 가격에 민감한데 표값이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그만큼 영화를 보는 게 부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22년에 영화 한 편당 평균 관람요금은 12,285원입니다. 최저임금을 평균 관람요금으로 나눈 걸 영화 티켓 구매력 지수라고 합니다. 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이니까 이 경우에는 0.89가 되는 거죠. 최저임금으로 1시간 일할 때 영화를 0.89편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0년의 영화 티켓 구매력 지수는 0.52예요. 그러니까 최근 3년 사이에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인 가격으로 보자면 오히려 예전보다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소비자들은 상대적인 가격이나 실질 가격보다는 명목 가격에 더욱 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마냥 가격 때문에 관객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지금보다 상대적인 영화 티켓의 가격이 훨씬 비쌌던 시절에도 지금보다 관객 수가 많았고 영화 성적들이 좋았거든요. 당장 영화 티켓 구매력 지수가 0.75였던 2016년만 해도 500만 이상의 영화가 10편이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영화관 손님이 줄어든 걸까요? 물론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른 영화 티켓 가격의 문제도 있지만 전부 가격의 문제라고 하기엔 애매합니다. 올여름 블록버스터들이 관객수 100만도 넘기기 힘들어한다는 사실은 다른 이유로 영화를 안 본다고 봐야 할 성적이니까요. 우선 영화관의 대체제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은 OTT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등의 플랫폼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 등장해서 소비자들을 유혹했으니까요. 그러나 팬데믹 동안만 OTT 가입자 수가 급증했고 팬데믹 이후로는 넷플릭스를 제외한 다른 OTT들은 가입자 수가 감소세라는 점이 이 가설의 설득력을 흔들고 있죠. 물론 전성기에서 좀 줄긴 했지만 이 OTT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영화 관람 횟수는 연간 4.37회로 전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말인즉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영화를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건 3.5일의 미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사실 함정이 있죠. 바로 2차 시장입니다. 영화는 극장에서만 상영되는 것이 아니라 DVD, 블루레이, VOD, OTT 등에서도 상영되죠. 영화관 외에서 영화가 소비되는 것을 바로 2차 시장이라 부릅니다. 미국은 이런 2차 시장이 매우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죠. 전체 시장의 69%나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거든요. 즉 극장 상영보다 2차 시장의 비중이 더 높다는 거죠. 이 정도로 2차 시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비디오와 DVD를 빌려주는 블록버스터란 프랜차이즈가 등장하고 이걸 우편 배송과 온라인화한 넷플릭스가 탄생한 거죠. 참고로 일본이나 프랑스도 이 2차 시장의 비중이 5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이 2차 시장의 비중이 겨우 20%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극장 문화가 발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관을 많이 가던 이유는 극장 외에 영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시장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를 필두로 OT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우리나라도 2차 영화 시장의 영역을 넓히기 시작한 거죠. 시장의 상황이 달라지면 소비자들의 소비 방식과 패턴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관을 가는 것은 2차 시장에서 영화를 소비하는 비중이 그만큼 낮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영화관이 아니면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봐온 겁니다. 하지만 2차 시장이 성장하면 이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굳이 극장에서 보지 않아도 집이나 밖에서 핸드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티켓 가격까지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선 더더욱 영화관을 가야 할 이유가 없어진 셈입니다. 대체제의 측면에선 다른 활동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영화란 밖에서 저렴하게 시간과 경험을 소비하는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가격이 오르면서 그리고 팬데믹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다른 대체제로 눈을 돌린 거죠. 영화의 대체제는 단순히 OTT뿐만이 아닙니다. 시간 소비 측면에서 팬데믹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아웃도어 활동도 꼽을 수 있는 것이죠. 캠핑이나 여행뿐만 아니라 골프, 테니스, 등산 등의 스포츠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여가 시간을 좀 더 액티비티한 활동에 쏟을 때 그만큼 영화에 쏟을 시간은 줄어들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더 많은 활동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영화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영화관들의 티켓값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의 손실이 어마무시했으니까요. 그리고 손실을 커버하려고 했던 행동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거죠. 극장가에선 팬데믹이 끝나면 관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나 기대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은 바뀌었고 아무리 좋은 영화가 있어도 소비자들을 다시 극장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단시간에 급격하게 오른 가격에 소비자들은 당연히 거부감을 가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가격에 소비자들도 익숙해져서 결국엔 다시금 영화를 소비하는 걸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혹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OTT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2차 시장의 성장까지 고려한다면 팬데믹 이전의 극장 전성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맞아서 국내 극장가가 새롭게 적응하여 제2의 전성기를 열기를 바랍니다.